미국 플로리다주. 그날은 엄마 메리가 결혼 20주년을 맞아 남편과 단둘이 주말 여행을 떠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한창 단장을 하고 있는 한편 팀과 제프리 형제는 여행 준비로 정신없는 엄마의 눈치를 살피며 벌써 2시간째 TV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Guys, stop watching TV. Tim, take care, Jeffrey, because we are come back to home Monday next week. 이때 기침을 하는 막내 제프리. 엄마는 감기가 떨어질 날이 없을 정도로 몸이 약한 막내 제프리를 두고 여행을 가는 게 영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Don't miss Jeffrey's cold medicine and... Mom, don't worry. I'm a grown-up man. Don't worry. Okay, guys. Take care. 엄마가 떠나고 빈 집에 단둘이 남은 형제. Tim, let's go out and play baseball. No, I'm not gonna go play baseball. See, your nose is running. Tim. 좀 무뚝뚝하긴 하지만 동생의 부탁은 웬만해선 들어주는 형이기에 제프리는 애교 작전을 펼쳐보는데 Don't look at me like that. You know, if I go play baseball, mother's gonna kill me. Tim, please. 저도 형한테 자주 저러는데 All right. 잘못 껴요 저는. Just 30 minutes. Go get your jumper. I'll get the glove and the bat. 형과 오랜만에 야구를 해 신난 제프리는 그동안 가을보다 큰 실력을 형에게 보여주려고 힘껏 폼을 잡고 공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힘을 힘껏 받아친 공이 그만 제프리의 얼굴을 강타한 것입니다. 어제 너무 가까운 데서 전달했어요. Don't do that. Put your head down. 공에 맞아 코피를 쏟고만 제프리는 형이 일러주는 대로 자세를 취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Okay. Are you okay now? Yeah. Wow, you're a man now. Give me that. Give you what? 그건 바로 과일맛 영양제. No, you had one this morning. 평소 엄마가 하루에 한 알씩만 주는 터라 더 먹고 싶어도 꾹 참았던 제프리는 이때다 싶어 형을 조르기 시작하는데 Okay then, just one. 아니, 맛있는 거 다른 걸 먹으면 되지 왜 영양제를 먹나요? 어릴 땐 저런 게 Okay, put it back now. 겨우 하나를 허락받아 먹은 제프리는 영 성이 차지 않는지 형이 안 보는 사이 영양제를 3알이나 더 먹고서야 만족해하며 제자리에 놓습니다. Tim, I'm hungry. Yeah? Do you want a sandwich? Yeah. Okay. 정말 영양제를 먹어서인지 언제 아팠냐는 듯 생글거리며 배고프다는 제프리. 형은 그런 동생을 위해 서둘러 샌드위치를 준비하는데 제대로예요. Here, wash these tomatoes. 토마토를 씹던 제프리는 손바닥에 난 상처에 물이 들어가자 쓰린 듯 잠깐 멈칫하더니 곧 괜찮은 듯 남은 토마토를 씻어 형에게 건넵니다. Hey, get that chicken if there's one in the microwave. All right. 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다 시키네요. Is it done? 제프리는 닭고기를 손으로 만져 익은 정도를 확인하는데 So hot. 좀 볼품없긴 하지만 좋아하는 재료들을 듬뿍 넣어 샌드위치를 완성하고 Here you go. 직접 만들어서인지 오늘따라 더욱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식탁에 흐린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집어먹는 제프리. Ew. That's disgusting. Why do you do that? 하지만 제프리는 형의 핀잔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제프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Tim, my stomach's hurt. Let me see. You got a fever too. Don't miss Jeffrey's cold medicine and... Mom,
Don't worry. Oh, you didn't take your cold medicine. Let's do that first, okay? 팀은 우선 동생 제프리에게 감기약을 먹여보지만 어쩐지 영 마음이 놓이지 않았고 제프리의 방을 나와 여행 간 엄마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Hello, Mom. Yeah, you alright? Jeffrey is sick. He has diarrhea and a fever. I'll take him to the hospital on Monday. If he's sick again, call me. 다음 날 Jeffrey. 팀은 잠에서 깨자마자 제프리가 걱정돼 동생의 방을 찾았는데 어쩐 일인지 제프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What team? 다행이다. 깜짝이야. Are you alright? Yes, I'm good. 동생에게 내심 미안했던 팀은 다행히도 어제보단 덜 아프다는 말에 조금 마음을 놓았는데 하지만 제프리는 종일 고통과 설사를 하며 힘겹게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Tim, Jeffrey. Hi, darling. Mom, you came early. Yes. Jeffrey, alright? Yeah, as I'm taking his medicine and sleeping. Sleeping? Jeffrey. Jeffrey? Jeffrey. 엄마가 불러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제프리. Jeffrey. 뭐죠? 설마요. 오, 웬일이야?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좀 개구지긴 했지만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던 10살 제프리가 이렇듯 죽음에 이른 까닭은 부모가 없는 동안 소년이 했던 어떤 행동 때문이었는데 그렇다면 10살 제프리가 목숨을 잃은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부모가 주말 여행을 떠나고 없는 동안 빈집에 형과 단둘이 남은 제프리. 야구를 하다 작은 부상을 입고 감기를 앓은 것이 전부였지만 이틀 뒤 제프리는 숨진 채로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제프리가 목숨을 잃은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샌드위치 재료를 찾던 팀은 냉동 닭을 발견했고 엄마가 하던 대로 먼저 해동시킨 후 가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냉동닭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에 감염돼 있었던가? Hey, get the chicken if there's one in the microwave. Alright. 하지만 어린 제프리는 닭고기가 살모넬라균에 감염됐다는 걸 알 리 없었고 Is it done? 그저 가열 시간이 끝나길 기다려 닭을 꺼냈습니다. 그렇죠. So hot. 하지만 익은 줄 알았던 닭고기는 덜 익은 부분이 있었고 놀랍게도 그곳엔 살모넬라균이 살아있었던 것. 아무것도 몰랐던 형 팀은 익힌 닭고기를 나누려다 야구를 하다 공에 맞은 동생이 안쓰러워 제프리의 방에 닭고기를 통째로 올려줬고 아이고. 그렇게 제프리는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닭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제프리는 수십 차례 설사와 구토를 하며 부모가 여행을 떠나고 없는 이틀 내내 그렇게 탈수와 고열로 시달리다가 급기야 살모넬라균이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져 결국 폐혈증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자레인지에 냉동닭을 데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모넬라균은 살아남아 어린 소년의 생명을 앗아간 걸까요? 먼저 제프리의 몸에 식중독을 일으킨 살모넬라균은 닭, 오염된 우유, 계란, 육류 등의 식품에서 발견되며 이 균에 감염되면 심한 독통구와 구토, 발열 등이 나고 설사의 경우 피나 점액이 섞여 나오기도 하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나 노인, 만성질환자가 이 균에 감염되면 균이 피를 통해 전신으로 퍼져 심한 경우 폐혈증, 감염성 심장 내막염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모넬라균은 60도의 열에서 최소 5분 이상 가열하면 사멸하기 때문에 음식을 충분히 가열해 먹는다면 식중독의 위험은 없는데 하지만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요리를 하거나
냉동식품을 데울 때 음식 전체에 충분히 열을 가하지 않으면 살모넬라균이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 그렇다면 전자파를 발생시켜 식품 속 물 분자의 회전 운동을 유도해 음식을 데우고 익히는 전자레인지는 음식에 얼마나 고르게 온도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넘버원에서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실험은 전자파를 받으면 불이 켜지는 네온램프를 이용해 전자레인지 내부에 얼마나 고르게 전자파가 전달되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이것이 실험에 이용될 네온램프입니다. 먼저 램프에 연결된 전기선을 제거한 뒤 전자레인지의 회전 접시에 올려놓고 작동시키면 전자파가 네온램프에 전달돼 불이 켜지게 됩니다. 자, 그럼 500개의 네온램프를 전자레인지 회전 접시에 빼곡히 부착한 뒤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시켜 보겠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전자파를 받자 네온램프의 불이 환하게 켜지는데, 하지만 네온램프 500개 중에는 전혀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는 전자레인지의 전자파가 회전 접시에 고르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 그렇다면 전자레인지 안에 실제 식품을 넣고 5분간 가열하면서 음식 전체에 얼마나 고르게 열이 전달되는지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도가 낮은 부분은 푸른색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점차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먼저 전자레인지로 가열하기 전 생닭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보니 이처럼 전체적으로 푸른색을 띠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전자레인지에 5분간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5분) 후, 그 결과는 생닭고기는 가운데와 가장자리 부분이 여전히 푸른색으로 이 부분에는 열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냉동닭으로 생닭과 마찬가지로 실험에 앞서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보니 생닭과 마찬가지로 푸른색을 띠고 있었는데, 5분간 전자레인지로 가열하면 가장자리가 푸른색으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와, 하나도 안 익었어요. 그렇다면 냉동식품 조리법대로 냉동닭을 먼저 해동시킨 후 가열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해동을 하고 다시 가열하죠. 과연 그 결과는?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보니 실험 결과 이처럼 해동을 시킨 닭고기가 그렇지 않은 닭고기보다 붉은기가 더 많고 고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열이 더 고르게 전달된 것입니다. 이건데 다 익었네. 전자레인지 안에서 전자파가 발생을 하면은 이 전자파가 그 벽면에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히면서 반사가 되는데, 이때 그 반사된 에너지가 많이 가는 부분이 있고 적게 가는 부분이 발생을 함으로써 그 전자레인지 안에서 온도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자레인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냉동식품이라 해서 그저 따뜻해질 정도로 데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금물. 냉동식품을 조리할 때는 이처럼 포장지에 표기되어 있는 가열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가열 시간의 기준이 되는 700W는 정격 고주파 출력으로 전자레인지 뒤편이나 옆쪽에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냉동식품을 가열할 때는 반드시 먼저 해동을 하고 가열을 해야 하며, 가열할 때는 식품이 골고루 익도록 가열 중간쯤에 식품을 꺼내 뒤집어준 후 다시 남은 시간을 충분히 가열합니다. 그냥 렌즈에서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군요. 전자레인지로 냉동닭을 요리해 먹다가
냉동닭의 덜 익은 부위에 남아있던 살모넬라균에 감염돼 결국 생명을 잃고만 어린 소녀 제프리. 하지만 당신만은 잊지 마십시오. 전자레인지를 잘못 사용하면 당신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바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